1972년 10월 17일 유신헌법의 선포는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였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국내외의 복합적인 시대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70년대는 여전히 냉전의 긴장이 세계를 지배하던 시기였습니다. 미국과 소련은 각자의 이념을 중심으로 세계를 양분했고 한국은 그 중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지지를 받는 남한과 중국 및 소련의 후원을 받는 북한은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 냉전의 축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베트남 전쟁의 막대한 비용과 사회적 반발에 직면하면서 닉슨 독트린을 통해 아시아에서의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줄이는 대신 동맹국들이 스스로의 방어를 강화하도록 권장했습니다. 이는 한국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지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자주국방을 강화하고 한편으로는 남북관계를 다소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 배경에서 1972년 남북 간의 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1972년 7월 4일 한국과 북한은 역사적인 공동성명을 발표합니다. 74 남북 공동성명은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는 통일의 3대 원칙을 천명하며 남북한이 평화적인 통일을 논의할 의지를 보인 최초의 공식적인 문서였습니다. 이 성명은 남한 국민들 사이에서 통일에 대한 희망을 불러일으켰으며 이후 통일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그러나 이 공동성명은 동시에 남북의 독재자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었습니다. 박정희와 김일성 모두 통일을 명분으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하고 정권을 장기화하려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남북 대화는 외형적으로는 평화적이고 협력적인 모습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각국 지도자의 정치적 목적이 깔려 있었습니다. 박정희는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장악한 후 1960년대 동안 한국을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이끌며 강력한 지도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까지 한국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이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며 한국을 농업 중심 사회에서 빠르게 산업화된 나라로 변모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가 크게 억압받고 있었습니다.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는 야당의 김대중 후보와 치열한 접전을 벌였고 선거에서 이기긴 했지만 박정희의 정치적 입지는 이전보다 약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박정희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장기 집권을 위해 헌법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한 후 유신헌법을 발표합니다. 이 헌법은 박정희가 독재 체제를 완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유신헌법의 주요 내용 1. 대통령의 간접 선출. 대통령은 국민이 아닌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기구에서 간접 선거로 선출되었습니다. 이 기구는 박정희가 사실상 지배하는 기구로 그는 국민의 직접적인 견제 없이 대통령직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2. 대통령의 임기는 6년이었고 연임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박정희는 종신 대통령의 지위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3. 국회의원 13임명권. 박정희는 국회의원 3분의 1을 직접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습니다. 이는 국회를 사실상 자신의 통제하에 두는 제도였습니다. 4. 긴급조치권. 대통령은 긴급 상황 시 모든 법률을 무시하고 임의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언론 통제, 집회 금지, 정치인 활동 금지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박정희는 이 헌법을 통해 자신이 사실상 총통에 준하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게 되었으며 정치적 반대 세력은 더욱 강력하게 억압되었습니다. 유신헌법 시행 후 박정희 정부는 각종 긴급조치를 통해 국민의 자유를 제한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긴급조치 제구로 1975년 발동된 이 조치는 모든 반유신 활동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중대한 처벌을 가하는 등 시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했습니다. 이 조치로 인해 수많은 민주화 운동가들이 투옥되었고 대학은 휴교령이 내려지며 학생들의 집회와 시위도 강력하게 억압되었습니다. 언론 역시 철저히 통제되었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언론사들을 폐간시키고 기자들의 활동을 제한했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사라졌고 정부의 선전이 우선시되었습니다.
박정희는 경제 성장을 명분으로 삼아 이러한 억압을 정당화했지만 국민들 사이에서는 불만과 저항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한편 북한에서도 김일성은 1972년에 사회주의 헌법을 발표하면서 자신을 공화국의 수령으로 공식화하고 일당 독재 체제를 확립했습니다. 김일성은 이 헌법을 통해 권력을 더욱 집중시키고 자신의 통치를 세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남북한 모두에서 독재가 강화되었고 통일 논의는 각국 지도자가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한 명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1972년의 유신헌법은 한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갈림길이었습니다. 경제 성장을 이뤄내면서도 정치적 억압을 강화한 박정희의 통치 방식은 이후 한국 사회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신체제는 1979년 박정희의 암살로 끝을 맺지만 그 후에도 한국 사회에 오랜 정치적 상처를 남겼습니다.